거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걸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어드레스와 데이터, 즉 알파벳과 숫자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 워드라고 하고요. 워드는 단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와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마지막 EOB 세미콜론이죠. 얘를 만나게 되면 요걸 뭐라 부르냐,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쭉 나열돼서 마지막에 M02 또는 M30을 만나게 되면, 이러면 비로소 이제 NC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교시 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외에 다양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쉽게도 녹화가 안 돼서 그냥 하나의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좌표계 설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좌표계 설정. 좌표계 설정이라는 거는 뭐 C 선반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데, X축과 Z축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X축과 Z축. X축과 Z축은 주로 이제 공구의 이동 방향을 뜻해요. 이동 방향. 그래서 실질적으로 X축은요, X축은 그 밀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좌우 방향이고요. 좌우 방향. 그 다음에 Z축은 위, 그러니까 상하 방향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직선반이라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직선반 같은 경우에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가고요. 다만 이제 그 일반 범용, 그러니까 일반 선반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반이거든요. 수평선반이다 보니까 이 X축이, 우리가 보기에는 X축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게 이제 상하로 바뀌고요. X축이. 그 다음에 이제 Z축이 좌우로 바뀌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 그 선반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평 선반이 있고 수직 선반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선반은 수평 선반이고요. 수직 선반 같은 경우에는 밀링이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축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밀링처럼 선반도 수직 선반으로 해서 좌표축이 설정이 됐다가, 이게 장비 개발 또 장비가 이제 어떤 이제 뭐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최근 거를 공부해야 되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X축은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Z축은 이제 좌우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상하가 X축으로 이제 포함은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도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 구분은 뭘로 시켜주냐,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를 붙여주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 그거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좌로 갈 때도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우로 갈 때는 플러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산수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숫자상에 플러스는 생략하죠. 하지만 숫자상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부호가 안 붙어 있는 거는 다 플러스 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표기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좌표축 설정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축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좌표축이 만나는 교차점인데, 이 교차점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제 원점이라고 불러요. 원점. 자, 원점이란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원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점이라는 거는 그 줄임말이고요. 이거를 풀어서 표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X형, Z0이라는 뜻이에요. X형, Z0을 이제 원점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도면상에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도면상에서는 한글, 그러니까 원어를 집어넣지 않아요. 도면상에서는 숫자와 기호로 표기하는데,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 동그라미에 그 십자선에 색깔 칠해진 그 형상이 들어가면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원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십자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여기 이제 원점 기호거든요.
원점 기호. 요거를 도면상에 표기만 해놓죠. 표기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원점. 그리고 좌표상으로는 X형, Z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X형, Z형, 이 원점이 먼저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 좌표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좌표계 설정은 금방 얘기했던 방향, 요 방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구를 어느 방향으로 보낼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그거를 이제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해될 게 뭐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CAD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원점이 고정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원점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대좌표는 원점이 이동을 하는데 그냥 막 이동하는 게 아니고 종점, 공구의 종점이라 합시다. 우리가 깎는 거니까 공구의 종점으로 이동을 해서, 원점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 공구의 종점, 공구 원점이 이동을 하여 이동하는 상태, 뭐 이렇게 표기할게요. 간단하게. 어차피 설명은 나중에 또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막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요, 공구의 종점으로 이동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좌표계 설정을 들어가는 게 이제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표기할게요. 절대는 주로 가공할 때 많이 써요. 가공. 그리고 상대는 주로 설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NC 프로그램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좌표도 쓰지만 절대좌표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 우리 좌표, 그 NC 프로그램 그 좌표 입력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지령. 절대지령이라는 게 이제 절대좌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지령. 그 다음에 마지막 혼합지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마 NC 기술자가 있으면 요거를 요 방식을 많이 쓰는 거고요. 요 방식을 많이 쓸 겁니다. 기술자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보자들은 주로 절대지령을 많이 쓰고요. 상대지령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물고. 왜냐면 그 마스터캠이라든지 뭐 하여튼간 그 캠에서 NC 데이터를 뽑을 때도 상대지령으로 NC 데이터 나오진 않아요. 다 절대지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지령을 주로 초보자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혼합지령을 기술자분이 많이 쓰는데, 그 혼합지령은 뭐냐, 혼합지령은 X축은 절대를 쓰고요, Z축은 상대를 많이 써요. 그게 혼합지령이에요.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도면을 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70페이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원래는 그림 파일 이미지를 좀 떠가지고 여기 띄우면서 설명이 좀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띄운 상태에서 진행하면은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거고. 자, 먼저 이제 1차적으로 도면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도면 분석. 도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자, 제가 도면 분석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도면 분석이라는 거는 뭐 단어는 어렵지만 주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형상이랑 치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형상과 치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 형상과 치수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초보자들은. 그럼 형상하고 치수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선의 굵기로 구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선의 굵기가 0.35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치수 같은 경우에는 선의 굵기가 얼마냐, 0.18을 씁니다. 이거는 자격증 검증용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써요. 아니면 뭐 약간 더 차이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 형상부는 선의 굵기가 좀 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 같은 경우에 선의 굵기가 좀 얇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70페이지에 있는 도면,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예제 3번 중간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얘는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사실은. 3번 거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2번을 보시게 되면 2번에 그 인선 보정과 취소 기능을 포함한 프로그램 작성하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 예제 도면을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형상부는 되게 굵죠, 선이. 그리고 취수선은 되게 가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보고 이게 형상인지 치수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간혹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설계 도면이 내려왔는데 이 설계 쪽에 신입이 들어와서 신입이 이런 걸 잘 못해요. 레이아웃을 잘 못 잡아가지고 선의 굵기를 제대로 표기를 못하고 똑같은 선의 굵기로 도면을 뽑아서 내려온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도면을 집어 던지셔야겠죠. 너 이씨 이따위로 배웠어 하면서 한바탕 좀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도면상에서는 선의 굵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선의 굵기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선의 굵기로서 제품 형상과 치수를 구분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업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형상이고 치수고 구분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도면 분석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원점을 찾아야 돼요. 원점 지정 또는 원점 찾기. 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원점이라는 거는 도면상에 따로 표기를 안 해요, 한글로. 그럼 뭘로 표기하냐, 제가 얘기했던 동그라미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십자선에 색깔 칠한 요 형상 있죠.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도면은 좀 어려운 도면이에요. 중간 도면, 그러니까 밑에 도면을 보세요. 거기 단차 3개짜리 거기에 보면 원점이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 원점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간략하게 쓰세요. 뭐라고 쓰냐, S0 Z0이다. 여기 X0 Z0이다. 즉 X0 Z0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시작점을 뜻하는 거예요.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프로그램을 여기서부터 짜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점 지정 또는 X0 Z0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지정이 됐으면은요, 이제 뭐를 했냐, 좌표값.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선의 끝점을 찾아야 돼. 선의 끝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선의 끝점인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은 지금 도면이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과 수직선만 돼 있어요. 지금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은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평선과 수직선 안에, 즉 직선 안에는 고유의 점이 있어요. 그걸 특징점이라고 하거든요. 특징점. 특징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찾는 건 되게 간단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점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원래 정답은 무수한 점이 많다는 게 정답이거든요. 원래 이게 다 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선이. 근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특징점을 찾아야 되는 특징점은 뭐냐, 먼저 첫 번째 끝점. 여기 끝점이죠. 이거는 어떤 선이든 간에 끝점은 무조건 나와요. 그럼 반대로 여기도 끝점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점이 있냐,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 중심점이라고 불러요. 중심점. 근데 중심점은 아니고 중간점이에요. 그래서 직선은 중간점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양쪽 끝점과 중간점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선의 끝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자면, 현재 제품이 이렇게 생겼죠.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2개 생겼고, 그 다음에 3개가 생겼고요. 가운데 원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형상에 표기된 이 선의 특징점을 찾으셔야 된다. 자, 우리가 밀링 같은 경우에는 점을 다 찾아야 돼요. 왜냐면 밀링은 이 한 바퀴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선반은 알다시피 한 바퀴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항아리 제조하는 거랑 비슷한데, 도자기 같은 거, 요 반만 훑어주면은 나머지 반은 자동으로 깎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을 굳이 다 찾을 필요는 없고, 반만 뚝 잘라서 반에 요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점만 여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점 현재 몇 개 있는지 쭉 점을 찾아보시고, 그
그러면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이 있고 원점을 더하면 총 7개. 원점 포함해서 총 7개의 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짰는데 분량이 났네. 쟤는 맞는데 왜 난 틀리지? 라고 했을 때 그 잘못되는 그 시작 위치, 잘못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작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즉 A라는 친구는 저처럼 7개의 점을 찾았는데 B라는 친구는 6개만 찾은 거예요. 또는 뭐 8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굳이 프로그램을 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불량. 그러면 7개는 나중에 프로그램 잘 짜면 합격이지만 나머지 6개, 8개의 점을 찾으신 분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도 불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점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점과 동일하게 값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총 7개의 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7개의 점이 나와야 됩니다. 뭐 제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점을 찾게 되면은 이제 좌표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좌표값 설정. 이 좌표값 설정은 아까 얘기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절대좌표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절대좌표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원점이 고정, 즉 안 움직인다는 거죠.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이 점들에 대한 x, z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점. 자, 원점은 다른 말로 x0, z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좌표값을 구할 필요가 없죠. 벌써 좌표값 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가볼까요? 첫 번째 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점에 대한 이제 크기,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가 이제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되면 치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치수. 그럼 치수가 얼마냐? 30파이네요. 그죠? 자, 파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거 파이.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직경이라면 직경, 또 지름. 직경이 30파이고, 그 다음에 길이값은 현재 적용은 안 되겠네요. 왜냐면 z값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직경값, 즉 x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1번. 자, x값은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원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운데 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운데 원점이 있죠.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시면 돼요. 그죠? 요만큼 1번으로 가려면. 그러면 30에 반만큼 움직였으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15만큼 움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z는 0. 왜냐? 변함이 없기 때문에 0만큼 이동시켜주면은 요 좌표값을 또 찾은 거예요. 실제로 움직인 걸 따졌을 때. x는 15, 그 다음에 z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x15라고 했을 때 이때 점을 찍는 경우가 있고 점을 안 찍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초보자들한테 이게 더 심한데, 놓치는 경우인데. 자, 점을 찍었을 때와 안 찍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을 찍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15라고 인식을 하지만, 점을 안 찍게 되면은요, 얘 같은 경우는 0.015로 인식을 해요. 1000분의 1 단위로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CNC 선반이 나 뭐 머치리 센터나 아니면 NC 장비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을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점을 안 찍게 되면은 단위가 바뀐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1과 1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1은 0.001로 인식을 하고, 말자 1점은 1로 인식을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이 불량 낼 때 제일 많이 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초보자들 불량 요소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질문. 자, 0, x0 또는 뭐 z0이든 간에 이 x0, z0은 점을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 점을 안 찍어도 될까요? 혹시 요거 좀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 이게 되게 싸우는, 그러니까 말싸움 중에 요거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친구는 그 선생님한테, 강사분한테 점을 찍는 걸로 배워왔고, B라는 학생은 점을 안 찍는 걸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는 거예요. 야, 점 찍어야 돼. 야, 점 안 찍는 거야. 안 찍어도 돼. 안 찍는 걸 배웠어. 막 이렇게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쉽게 정리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정리하냐? 실제로 그 C의 선발에 입력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의 선발에다 x0점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C의 선발은 얘를 x0으로 인식할 거고, 그죠?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x0만 입력해서 C의 선발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C의 선발 얘를 어떻게 인식해요? x는 0.000으로 인식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되셨나요? 이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말싸움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이런 걸로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싸웠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냥 우긴 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원래 이쪽 깃든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요. 고집도 세고, 자존감도 있어가지고, 야,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네 말이 틀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이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좀 해석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라는 거는 이제 요로 갑니다. 요 점이죠. 요 점. 자, 도면상 표기하십시오. 헷갈리신 분들은. 2번 같은 경우에는 x가 안 변하죠. 왜냐? 절대좌표라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원점이 똑같이 그 동일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똑같이 15점이 되는 거고, 다만 z가 이제 0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왼쪽. 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공구 이동 방향이 중요하다고. 여기 잠깐 올라가시면 요거 다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자, 왼쪽으로 가는 거 좌축이면은 부호가 붙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z 마이너스 얼마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z는 마이너스, 그다음 거리값 도면 확인하셔야겠죠. 얼마냐? 30이네, 그죠? 30점 이렇게 해서 좌표값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 기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좌표 기준입니다. 절대좌표가 또 뭐냐라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면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방법,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됩니다.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거 시에서 배울 필요 없어요. 이거 이해 못하시, 요것부터 나는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은 다음 거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도 어차피 못 나가요. 그래서 절대좌표 기준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거고, 원점이 고정인 거고, 원점이라는 거는 x0, z0을 말하는 거고, 그 x0, z0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붙고,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네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축만 움직이네요. x는 반띵이니까 얼마냐면 20mm, 그 다음 z는 변함이 없으니까 30mm,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좌표값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이제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쭉쭉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네요. 그죠? 여기 요 부분,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x는 20, 그 다음에 z는 이 절대좌표 값이 나와 있네요. 그죠? 50 전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0mm만큼 이동을 했다. 50mm라는 거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여기까지 계산한 거리값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x값이 변해요. 이제 x는 25만큼 반띵,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50만큼 가주시면 이제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끝나는 시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6번에 해당되고 x값은 25에 z는 마이너스 안 나왔네요. 그죠?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을까요? 70 정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표기하세요. 70. 전체 거리 70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배우신 거냐? 창조적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더 잘해요. 설계시와 가공시는 나눠져 있지만 가공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합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거는 모방적 설계랑 창조적 설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는 건 다 모방적 설계, 남이 그려놓은 도면을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남이 그려진 도면이 있었는데 이 도면에다 우리가 치수를 여러분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80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저처럼 70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수값이 내 생각으로 들어간 도면, 이런 게 이제 창조적 설계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경력자분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계라는 개념도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설계 쪽에 계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유해서 가시면 좋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짜봤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다시 그 다음 거 순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냐면, 좌표계 설정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NC 프로그램 작성이거든요. NC 프로그램 작성.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게 주 작업이죠. 주 작성 작업인데, 근데 이 N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위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회사 가가지고 기술자분이 짜는 프로그램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다.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 한들 그 프로그램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이해가 하나도 안 되겠지. 그죠? 이런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나중에 기술자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하고 남이 짜는 것만 보면은 전혀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대물 거예요. 대물어서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수정해 나갈 건데, 뭐를 하나 대물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물을 거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 X값 있잖아요. X값이 X값 입력 방식이야. 입력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반경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경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기계상에 제어가 가능해요. 반경값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직경값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짠 거는 X값 이거 반띵이죠. 반띵. 반띵했다는 뜻은 뭐예요? 얘는 반경값으로 입력한 거예요. 반경값.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CNC선반은 다 직경값으로 기입해요. 일반적으로 다 직경값. 그러면 왜 어느 순간부터 이 반경값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냐? 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실제로 따지면 원래 반경값을 입력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공구는 실제 반만큼 움직였잖아요. 직경은 움직인 건 아니고. 그럼 왜 이게 직경으로 왜 입력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게 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빗대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깎았어요. 제품을 깎았는데 갑자기 외주, 그러니까 이거를 부탁했던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치수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경이 30이고 40이고 50인데 이렇게 했더니 안 맞네요.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치수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경해 주세요. 자, 먼저 X 30, 그러니까 직경 30이죠. 직경 30이 안 들어가서 얘를 얼마로 했으면 좋겠냐, 29.975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X값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경값, 직경값이 40을 얘 같은 경우에는 39.875로 86을 합시다. 86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직경 50을
얼마나 맞춰주냐? 49.998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시 주문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고 프로를 다시 짜야 돼요. 다시. 그럼 다시 짭시다. 이거 여러분들 그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29.975로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건 39.86으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50파이는 49.998로 맞춰.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뭐 간단히 여기서 하자. 그냥 여기 프로그램 건들 필요 없이 이 부분. 자, 먼저 예 반팅 합시다. 자, 여러분 반팅 해주세요. 이거 얼마 나와야 되죠? 얼마 나와야 돼요? 바로 계산이 되세요? 바로 계산이 되시면은 진정한 기술자신. 답답하죠? 자, 본수가 답답하죠? 그죠? 자, 이게 답답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산기 두들기면 그러면 낫겠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CNC 선반이라는 장비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 CNC 선반 장비는 작업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온 장비냐, 아니면 작업자가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장비냐, 그거를 좀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CNC 선반 장비라는 거는 작업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장비인데,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것들은 다 CNC 선반이라는 장비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반경값으로 기입할 경우 내가 얘를 다 반띵해야 돼. 반띵하는 것도 솔직히 되게 좀 귀찮은 작업이죠. 아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CNC 선반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한테 전체 값만 주겠다. 전체 직격값만 주겠다. 그럼 네가 알아서 반띵해서 위치로 가라. 그렇게 이제 그 작업 방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반경값이죠. X값 반경값 기입 방식이 뭘로 바뀌냐? 직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 해봤더니 직경이 작업자한테 훨씬 편하거든.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CNC 선반은 X값을 직격값으로 이입합니다. 이거는 한번 겪어보시면 다 머릿속에 이제 금방 들어와요. 아, 이래서 반경값을 안 쓰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저기 잠깐 보시면, 요 현재 우리가 요 제품을 깎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 깎을 건데 제품을. 근데 프로그램을 이 제품 형상대로 다 짜버리면 이게 가공이 가능하냐라고도 여러분들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 이거는 뭐 범용 선반을 해보신 분 바로 답 나오죠, 그죠? 이거는 바로 가공이 불가능해요, 그죠? 프로그램을 이 도면대로 다 짜면은요 가공이 안 돼요. 만약 얘를 가공하려면은 뒤에다 재료를 더 달아야 되냐, 막 더 길게. 그래야지 여기가 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재료 낭비, 뭐 기타 작업하는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냐? 가공 공정 설계라는 거를 또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네요. 가공 공정 설계라는 건 뭐냐면 도면을 보고 이거를 나눠서 깎을 건지, 통으로 깎을 건지, 한 번에 가공할 건지, 아니면 두 번 나눠서 깎을 건지, 아니면 세 번 나눠서 깎을 건지, 그거를 또 결정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가공 공정 설계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조립도를 보고 하셔야 돼요. 조립도를. 근데 아쉽게도 이 CNC 선반 교육에는 조립도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도면을 잘 보시는 분들이 가공도 사실 잘해요. 그러니까 조립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 가공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공정 설계를 잘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디까지 짜냐? 여기까지만 짭니다. 여기 위치. 여기가 어디냐면 파이 40에서 50으로 넘어가는 요 위치까지. 실제 프로그램 짜는 거는. 그리고 요 뒷부분은 뭐가 이제 진행이 되냐? 고정구, 즉 조가 물렸죠. 조라는 거는 이제 고정구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재료를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조가 이 부분을 딱 고정시켜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제 제품을 물리는 그 부분 제한, 요 위치까지만 이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제 참고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이제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짜는 순서 도면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 지정, 세 번째 선의 끝점 선택, 네 번째 좌표값 설정이라고 합시다. 다섯 번째 NC 프로그램 작성, 요 순서대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의 끝점을 잡을 때는, 선의 끝점을 찾을 때는 가공 공정 설계를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고정시키는 부분, 고정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확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짤 때 절대좌표로 작성하는 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X값은 무조건 직경값으로 기입합니다. 이유는 알려드렸어요. 그죠? 직경값이 편하다. 누구한테 편하냐? 인간한테 편하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걸 몽창 몰아서 배우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힘들죠. 왜냐면은 제가 교육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시간? 2시간 반? 그 정도밖에 집중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기억들로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은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 배우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현재 수업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J자 교육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학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차근차근히 수업을 못 해드려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뭔가 좀 여유 있게, 아니면 이렇게 좀 상세하게 수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런 J자 교육, 특히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이런 교육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창 이제 몰아서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내용을 압축해야 되거든요. 그럼 압축을 하려면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가야 되냐? 가공 순서가 이제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압축이 좀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가공 순서 알려드렸죠. 가공 순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 똑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도면 분석이고요. 가공 순서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재료 설치,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구 설치랑 호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구 회전, 공구 회전이 아니군요. 재료 회전. 왜냐, 우리 CA 선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구 이동, 이렇게 가공 순서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한 거예요. 전 시간에 뭐 간략하게 배웠지만, 여기에 이제 뭐 원점, 절대 지령, 그 다음에 또 우리 전 시간 뭐 배웠죠? 뭐 직경값, 뭐 기타,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 그런 거를 이 공구 이동에 해당되고요. 대부분 비중이 한 80%는 차지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NC 프로그램을 잘 짜시는 분들은 이 공구 이동을 잘 하시는 거죠, 사실. 그 나머지 20%가 이 우에 해당되는 건데, 우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구 이동을 바로 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 무조건 이 위에 거를 선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는 되게 간략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또 쉽고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거를 진행할 건데,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이잖아요. N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그램 번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번호를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혹시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겠지만, 이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파일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파일 관리할 때 번호 또는 어떠한 특정한 문자를 집어넣어 관리하는데, 마찬가지로 NC 프로그램도 이런 번호를 집어넣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할 때 쓰는 알파벳, 즉 어드레스가 뭐냐, 알파벳 5를 이용해서 진행해요. 알파벳 5. 자, 알파벳 5와 숫자 0은 달라요. 크기가. 오른쪽 건 숫자 0이에요 앞에 건 알파벳 5고, 제가 여러분들 전에 교육했던 걸 봤을 때 주로 알파벳 5와 숫자 0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컴퓨터 잘 못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게 알파벳 5인지 숫자 0인지를 확실히 구분시키려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는 총 9999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1번, 그 중에 하나 1번을 쓸 거고요. 9999번까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 그래서 알파벳 5의 숫자 1번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번호를 완성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 즉 EOB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프로그램 짤때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 주소라는 게 들어가요. 주소. 자, 주소라는 거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설명문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설명문. 주소는 주로 뭐를 쓸 때 사용하냐면, 도면에 있는 부품을 프로그램 짰을 때 그 부품, 예를 들어 번호라든지 아니면 도면 번호가 있어요.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났을 경우 그러한 기록된 설명문 또는 주소를 보고 찾는 거죠. 아, 이 프로그램은 이 도면, 또 이 부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 또는 뭐 요 다른 부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달아주는데, 주소는 양가로를 쳐서 달아요. 양가로를 치면 주소가 달리는 거고요. 이 안에 알파벳과 숫자로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은 인식 안 돼요. 아마 요즘 나온 장비 중에 한글 인식도 되는 걸로는 제가 뭐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한 건 다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표기 방법은 어떻게 표기하냐? 일자, 아니면 도면 번호, 부품 번호, 그 다음 이니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정리하자면, 오늘 짠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날짜 집어넣어서 2018, 그 다음에 부호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부호 넣어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07, 그래서 오늘 날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 번호가 있어요. 도면 번호 A-01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A-01 도면 번호, 그 다음에 부품 번호 뭐 1, 그 다음에 뭐 양면이면 A면 B면 그렇게 표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제 이니셜 집어넣으면 NGH 노건호가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달아주시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 찾기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 그냥 A-1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블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럭에는 환경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환경 설정은 G코드를 보고 좀 설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는 52페이지를 보시고요. 52페이지. 자, 머신 센터랑 다르게 시인 선반은 환경 설정하는 게 좀 적어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환경 설정이 뭐냐? 그 G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G20, G21이 있어요. G20, G21. 거기에 써 있는 거 보면은 G20은 인치 데이터 입력, G21은 밀리미터 데이터 입력 써 있죠. 우리는 한국에서 쓰는 규격은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G21을 넣어주셔야 되고, G21. G21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소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취소 기능은 넣어주셔도 그만, 안 넣어주셔도 그만인데, 사실 넣어야 돼요. 원래는 G40이라는 게 있는데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정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넣어주시는 게 또 원래 맞는 거고, 그래서 가공 전에 다 취소를 하고 들어갑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G96, G97이 있어요. 그리고 G98, G99도 해당되겠네요. G96, G97을 보게 되면 회전수 제어를 뭘 할 거냐, 요게 또 물어봅니다. 근데 요거는 어차피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G96, G97 생략합시다. 어차피 이거는 또 집어넣어야 돼,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G98, G99를 보세요. G98, G99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이송속도 지정과 회전당 이송속도 지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속도를 쓰냐면 회전당 이송속도를 쓰거든요. 밀리미터 per REV. 요거를 쓰겠다 해가지고 G99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G99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그 CNC 선반 발전 단계가 있는데, 이게 족보라고 하는데, 족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족보는 이제 범용 선반이라는 장비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장비가 이제 NC 선반. 그래서 지금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또는 어르신들 분들이 이쪽 계통에 있었을 때 주로 배웠던 장비가 이 NC 선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주로 CE 선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NC 선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장님들이 좀 많은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주로 이제 설명할 때 우리 회사에는 뭐 NC 선반이 세대, 뭐 자동 선반 몇 대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NC 선반에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때 나왔던, 주로 활동했던 장비가 이제 CNC 선반이라는 장비가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장비가 터닝 센터라는 장비가 나와요. 터닝 센터. 그러니까 요즘은 다 터닝 센터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이 터닝 센터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선반하고 밀링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4축까지는 사용해 봤는데, 제가 이제 CNC 선반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다뤘었거든요. 현대위아 거를. 근데 그때 이제 터닝 센터에서 4축짜리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재료도 회전을 하지만 공구도 회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NC 선반과 CE 선반의 차이점은, CE 선반은 이제 컴퓨터가 달려 있는데, 이 컴퓨터라는 개념이 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얘는 주로 이제 모니터가 있으면 CE 선반이고요. 모니터가 없는 자동 선반은 NC 선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범용 선반하고 NC 선반은 확실히 구분되고요. 이거는 뭐 자동 제어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현재 개발이 됐고, 현재 주로 쓰는 장비가 터닝 센터라는 장비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G코드도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추가됐냐? 거기 보시면 G98이라는 거는 이제 밀링 작업할 때 쓰는 코드예요. 밀링. 그래서 CE 선반도 밀링 코드를 좀 몇 개를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복합기 쓸 때 편합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깔아 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짤 때. 근데 이제 이때 다시 이제 또 되물어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아까 강사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CE 선반 나온 게 작업자한테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서 나온 장비인데, 이런 식으로 다 작업자가 다 챙겨주면은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자동 입력 기능이 있어요. 자동 입력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G코드 일람표에 보시게 되면 G코드에 왼쪽에 보시면 별표 모양이 있어요. 별표 모양이 있는 게 있고 별표 모양이 없는 게 있는데, 이 별표 모양이 있는 거는 전원을 자동으로 투입하면, 즉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G코드들이에요. 기계에 전원을 키자마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썼던 코드 중에 자동 입력되는 코드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그러니까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생략을 해서 상관없다는 거죠, 사실.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허나
이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나중에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기계를 처음에 샀을 때 그대로 환경 설정 그대로 갖고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간혹 그걸 헛똑똑이라고 하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어설프게 배운 작업자가 와서 기계를 다 이상하게 만져놔요. 환경 설정도 막 바꿔놓고 막 그렇게 막 해놔요. 그 상태에서 다음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그 예를 들어서 G99 이성속도로 가야 되는데 G98로 바꿔놓으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공구가 안 움직여요. 공구가 움직이는데 진짜 천천히 움직여요. 막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기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AS 직원 부르면은 AS 직원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기계를 막 고칠 척 하죠. 그리고 수리비나 100만원 뭐 아니면 50만원 나왔다 하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작업자 왔을 때 요 G99만 바꿔놓으면은 끝나는 건데, G99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를 괜히 뭐 기기의 축이 뭐 잘못됐다, 볼스크류가 망가졌다, 모터가 안 좋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래 그거를 그렇게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 설정을 좀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좀 옛날 책이에요. 사실은 보면 G54라는 게 있어요. G54도 넣어주셔야 돼요. G54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작물 좌표계라고 하는데, 일명 원점 지정이에요. 원점 지정. 그래서 G54를 쓰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점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작물 좌표계라는 거를 원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순서는. 요렇게까지만 먼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무조건 2개만 넣어주세요. 2개 필히 넣어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기계 원점 복귀라든지 뭐 아니면은 제2 원점 복귀를 진행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나중에 차차 프로그램 짜고 나서 문제고,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은 프로그램 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재료 설치와 공구 설치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재료 설치와 공구 설치.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료 설치랑 공구 설치는 누가 하냐? 이건 인간이 담당해서 하는 겁니다.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걸 기계한테 시키려면 기계가 이제 뭘로 변해야 되냐? 트랜스포머로 변신해야 돼요. 로봇으로 변신을 해서 저기에 선반 위에 있는 공구를 이제 스캔 떠야겠죠. 스캔 떠서 황사바이트를 로봇 팔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자기 몸에다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죠. 우리 그 기술 발전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굳이 CNC 선반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즉 NC 언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네들은 다 어떻게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설치와 공구 설치는 다 생략이 되는 거고, 다만 호출 있죠. 호출과 회전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기의 힘으로, 모터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계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럼 기계한테 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NC 언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럼 먼저 호출 관련돼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공구는 있죠. 공구는 기본적으로 갱 타입과 터렛 타입이 있어요. 터렛 타입. 갱 타입은 자동 선반에 주로 쓰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범용 선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공구대가. 그래서 공구는 이제 범용 선반 이제처럼 생긴 갱 타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터렛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주로 단순, 반복, 그다음 속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주로 써요. 단순하게 작업하면서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을 때는 갱 타입을 쓰시면 되겠고요. 갱 타입. 그 다음에 터렛 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구대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죠.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건 교재에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갱 타입하고 터렛 타입이 있다.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터렛 타입이에요. 터렛 동그랗게 생겼고 여기 공구를 이제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긴 구조고 요게 이제 그 이제 C 선반에 주로 이제 설치되는 이제 구조고 주로 이제 복잡한 복합 그런 가공할 때 주로 쓰고요. 다만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갱 타입보다는. 그 대신에 이제 다양한 가공을 할 수 있겠죠. 뭐 외경, 내경, 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링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터렛 타입을 쓰는데 현재 이 교육원에 있는 장비는 12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12개 설치 가능. 그러면 번호가 매겨지면은 T 툴의 약자입니다. T01서부터 T12번까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1번부터 T12번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 번호 하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냐? 정석대로 하자면 T0100으로 호출합니다. T0100.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T0100 09 1번 공구를 호출하겠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공할 때는 T0101 해서 한번 더 넣어줘요. 가공 시작할 때는. 요게 책에서 입력하는 방식. 참 쓸데없는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구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번호를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뒤에는 이 번호는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시겠죠? 요 번호는 뭘까? 얘는 00이고 얘는 01인데 이 뒤에 있는 이 번호는 이제 보정번호예요. 보정번호. 그래서 T01은 공구 번호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01, 두 번째 01은 보정번호입니다. 보정번호라는 거는 뭐냐면 공구의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공구의 생김새. 공구가 얼마큼 튀어나왔고 어떤 형상이다, 그런 거를 이제 보정번호로 이용해서 이걸 진행하거든요. 이건 이제 세팅과 연관이 있는 건데, 그래서 보정번호는 똑같이 얘는 한 99번까지 아마 사용할 것 같은데 99번 1번부터 99번까지 사용 가능해요. 사실은 보정번호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T0102 T0102 이렇게 사용은 거의 안합니다. 예를 들어 T0103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쓰냐면 작업자가 헷갈려요. 그 보정값을 공구번호와 다르게 하면 이 작업자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통일되게 써요. T01, 그러니까 1번 공구면 무조건 1번 보정번호를 쓰고 2번 공구면 2번 보정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룰이 생겼어요. 작업자가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편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구 번호와 보정 번호를 같게 쓴다. 그리고 얘는 공구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나눠서 짜지 마시고 T0101로 그냥 통일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이 간혹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자격증 검정할 때 그 시험 보는 그 프로그램 상에 이렇게 나와요. T0100 쓰고 T0101 쓰고 끝날 때쯤엔 다시 T0100 쓰고 그렇게 해서 막 여러가지 표현을 했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되게 헷갈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쓰지 마시라.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되게 가시라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구 호출까지 끝난 거 여기까지 완료.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재료 회전이 남았죠. 그 재료 회전까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회전은 여러분들 그 G코드 일람표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0페이지인가요?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50페이지가 52페이지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3페이지네.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G96, G97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던
교재 53페이지에 보시면 G96, G97에 있습니다.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고요. 그 다음에 G96 절삭 속도 일정 제어, 그 다음 G97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단위를 보세요. 단위가 하나는 미터 퍼 미닛, 그 다음에 하나는 RPM이죠. 여러분 RPM 아시죠? 뭔 말인지. RPM은 1분당 회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1분당 회전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G96 같은 경우 1분 동안 몇 미터 간다는 뜻이죠. 1분 동안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회전수 개념이고요. 얘는 거리 속도 개념이에요. 절삭 속도라고 하는 절삭 속도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G96은 절삭 속도 개념이고 G97은 회전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절삭 속도 이 G96이 왜 나왔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재료 직경이 달라져요. 재료 직경 값이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은 가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공의 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재료 직경이 작을 경우 회전수는 고속으로 하셔야 돼. 고속. 재료 직경이 작을 경우 회전수는 고속. 그 다음에 재료 직경이 클 경우 회전수는 저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안 맞춰주면은 가공이 안 돼요. 뭐 재료가 튕겨 나간다고, 재료가 막 범용 선반이 막 떨어요. 막 재료 큰 거 물려놓고 고속으로 돌리면 그러다가 재료 튀겨 나갑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사람. 또는 재료가 작은데 저속으로 돌리면요 안 깎게 부셔져요. 그냥 확 깨져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절삭속도, 이게 최적화된 절삭속도를 맞춰주기, 이런 룰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작업자가 일일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하려니 너무 힘든 거죠. 몇 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파이 깎을 때는 1000rpm, 20파이 깎을 때는 2000rpm, 10파이 깎을 때는 3000rpm,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계산을 해서 회전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걸 누구한테 떠넘겨요? CNC 선반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CNC 선반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가 없냐? 절삭 속도값만큼은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삭 속도값을 우리가 넣어주셔야 돼. 그게 바로 G96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삭 속도값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규격집이 있어요. 아마 이 교재도 아마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스틸 가공할 때는 절삭 속도값을 얼마로 하고, 알루미늄 가공할 때는 절삭 속도를 얼마로 하고, 회전수 값, 그 다음에 플라스틱 깎을 때는 절삭 속도를 얼마로 하고, 그런 값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찾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그 공구 상가 거래하시는 분 있죠? 공구 상가 가가지고 거래, 아니면 뭐 거기 관리자 직접 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최적화된 절삭 속도값을 알려줘요. 그런 거를 가지고 대입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있는 거 제가 드릴게요. 그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를 이제 G96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G96이라는 거는 어떠한 식으로 제어가 되냐? 자, G96을 사용할 경우 RPM 회전수 말하는 건데, RPM 변화에 대한 조건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식은요, 공식은 이 공식을 써요. 1000. 이건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아마 뭐 관심 있었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검증을 해서 따셨던 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 자, V. 이 V라는 게 절삭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G96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누냐? 파이. 자, 파이는요 숫자로 표현해 3.14에요. 3.14 곱하기, 그 다음에 재료 직경.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0파이냐 아니면 20파이냐 30파이냐 40파이냐 이렇게 달라지겠죠. 즉 이거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X값에 해당되는 거고, X값.
요 공식에 의해서 회전수가 결정이 됩니다. 쭉 RPM이 완성되는 거죠.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하고 3.14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선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료 직경은 X값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시인선만 알고 있고, 다만 얘만 몰라요. 시인선만이. 이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를 넣어야 되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얼마를 넣어줄 거냐면 대략 한 100에서 150 정도 넣어요. 그럼 100에서 150 정도 넣으면 어떤 재료든지 다 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니까 100 정도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G96, S100이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G96, S는 스핀들의 약자로 보시면 되고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공식에 의해서 회전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얘는 요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고, 재료 직경이 작을 경우에는 회전수는 고속, 재료 직경이 클 경우 회전수는 저속으로 간다는 이런 룰로, 이런 규칙으로 회전수 제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라 할까요? 형님 회전수 지정은 됐는데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이렇게 대묻는단 말이지. 이때 또 여러분들이 또 넣어주셔야 돼. 그래? 내가 회전수 지정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알았어. 내가 그러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 결정해 줄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결정을 또 해주셔야 돼. 그럼 그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은 어디 있냐? 교재 55페이지에 있어요. 자,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재 M코드 일람표에 M03, N04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N03, N04라고 있습니다. N03이라는 거는 주축 정회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N03 주축 정회전 시계 방향. 그 다음에 N04가 또 있습니다. N04는 주축 역회전이라고 하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M05가 있죠. M05는 주축 정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쓰셔야 되냐? 무조건 N03만 쓰시면 돼요. N03 쓰시면 안 돼요. N03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역회전은. N03, N05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N03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속된 말로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 사람도 이해를 해요. 사람도 아무리 이런 CNC 선반한테 관련된 가공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면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CNC 선반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깨너머로 배우신 분들 또는 대충 배우신 분들이 단점이 뭐냐? 내가 못하는 것들은 CNC 선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왜냐? 얘는 로봇이고 얘는 인공지능이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한두 개 놓치면은 그걸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중에 깎아놓으면 100% 불량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CNC 선반이라는 장비는 뭐 좋은 장비지만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애기 키우듯이, 여러분 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아니면 뭐 조카들 뭐 키우는 봤을, 그런 식으로 아기 키우듯이 섬세하게 다 챙겨 주셔야지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회전수 제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나왔을 경우,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기 100을 얻다 치고, 그러면 1000 곱하기 100이면 10만인가요? 10만 나누기 3.14 하면 대략 계산기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검증 한번 해보고, 3.14 곱하기 1은 당연히 3.14고, 그죠? 그러면 10만 10만 맞나요? 10만 아닌 것 같은데? 1000 곱하기 100 10만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나누기 3.14
그럼 얼마야 회전수가? 31,847 rpm 나오네, 그죠? 31,847 rpm이 나옵니다. 숫자 1이었을 경우, 직경값이 1이었을 경우, 만약에 직경값이 0.1이면 더 커지겠죠, 그죠? 아니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x 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회전수가 거의 10만 단위, 또 5만 이상이죠. 5만 이상씩 회전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값이.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이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NC 장비 스핀들 최대 회전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저속인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8,000 정도, 8,000 rpm이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한 200km 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200km로 달리는 차한테 우리는 한 500km로 달리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200km 밖에 못 가는 차한테 500km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달리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그렇게 달린다 쳐요. 그럼 이 기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영화 속에 보시면은 뭐 거기 뭐 엔진 부분에 뭐 흰력이 막 올라오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과열돼서. 그런 식으로 기계가 작살난다는 거죠, 일명. 스핀들 다 타버리고 기계 다 망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또 웃긴 거는 NC, 그러니까 CNC 선반이라는 거는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대량 생산용이에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해서 CNC 선반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범용 선반이라는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는 그런 장비고,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하는 장비, CNC 선반 장비인데, 이런 장비는 오래 돌려야 되거든. 오래 한 24시간 풀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런 장비한테 최대 회전수 과부하가 계속 걸리게끔 하면 당연히 이 대량 생산 체제에 안 맞는 장비, 즉 금방 고장 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셔야 돼. 보완을 뭘로 해주시냐? 거기 보면 G50이라는 게 있어요. G코드. 자, G50 보세요. 53페이지에. 자, G50을 보시게 되면 공작물 자폭의 설정 및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50 X 얼마, Z 얼마 넣어주면은 G54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아까 제가 G54 설명해 줬죠? G54가 뭐라고 했어요? 공작물 좌표계 설정. 이거를 다른 말로 원점 지정이라고 했어요. 얘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G50, X100, Z10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그리고 하나 더 G50 S 예를 들어서 뭐 100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입력하시면 얘는 회전수 제한을 줘요. 그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니까 G50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좌표계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수 최대 회전수 지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회전수 제한을 줘요. 회전수 제한. 즉 이 기계는 8000 rpm 밖에 못 돌아요. 8000 rpm. 그러면은 얘를 오랫동안 돌리게 하려면 최대 4000 rpm까지만 돌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반띵 50% 정도 해서, 그래야지 기계가 오랫동안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8000 rpm을 4000 rpm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제한. 그때 쓰는 게 G50 S400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G96에서 아무리 회전수가 고속으로 잡혀도, 계산 공식에 의해서 아무리 고속으로 잡혀도 이 4000 rpm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4000 rpm 이상으로 안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움직이는 세트. 그래서 항상 G96을 쓸 때는 항상 G50이 들어가 줘야 되고, 여기에 항상 제한 속도 S 값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S 값 얼마 줄 거냐? 우리 한 2000 정도 줄 겁니다. 왜냐? 우리 현재 교육원에 있는 장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장비가. 그래서 한 2000 정도 RPM으로 해서 제한을 걸고, 그 다음에 주속 일정 제어, 즉 G96을 이용해서 회전수 변화를 줄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 룰에 맞춰서, 요 룰을 안 지켜주면 가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삭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샷다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CNC 선반은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계속 뭔가 변화가 되고 뭘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도 어느 한 개씩만 배우면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1000시간에 이런 내용들 배울 때 머리에 잘 이게 각인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어렵고 낯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인간들의 장점이 뭐냐? 인간의 장점은 경험을 계속 할수록 이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고 막 그래도 나중에 계속 이게 하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이게 또 머리에 또 이게 인식이 돼요.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연습을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도 한번 연습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같은 도면으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 순서는